일본의 60대 남성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후 PCR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C19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사람이 판정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이제 일본에는 C19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남성이 쓰러졌던 날짜는 4월 9일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2주가 지나서야 그가 확진자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최근 몇 주간 길거리와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어 경찰에서는 단순히 변사자로 분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제서야 진단검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주간 아사히가 입수한 진단검사 대응 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37.5도씨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산소 포화도는 93% 미만이어야 진단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는 최소 95%이고 산소 포화도가 90%만 되어도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산소 포화도 93% 미만은 이미 저산소 상태이며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여 병원에 가기도 전에 세상을 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검사 허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면 왜 일본에서 검사 거부율이 98%에 육박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국가가 깨닫고 있음에도 일본 혼자서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일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자국민에게 떠넘기며 그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국민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 상당히 허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 일본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씩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연장하고 있는 분위기죠. 또한 일부 판정자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자신으로부터 옮지 않도록 집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스스로 방에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가정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송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판정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판정자로부터 옮지 않도록 판정자의 얼굴을 피하고 지그재그로 잠을 청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말할지 생각하는 시간도 아까운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아베가 회심의 정책으로 내놓았던 아베노 마스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배부한 마스크로부터 이물질이 발견되어 일본 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야당과 네티즌들이 이 마스크의 제조 회사를 공개하라 했으나 일본의 정부에서는 지금은 밝힐 수 없다,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저 묻어가려는 것인지 그 사이에 뭔가 수작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골판지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아베의 이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미에현의 스즈키 지사는 판정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낙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인 이지매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그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제발 행동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했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를 힘든 지금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는 음습하기 짝이 없는 괴롭힘이라며 가해자를 맹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막상 일본의 다른 언론들을 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음습하기 짝이 없다라며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처지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로이터에서는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라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본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요즘 한국을 본받으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GPS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시민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본받아란 말인가요? 라는 실수입니다. 한국의 대응이 좋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아니야. 지금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시라키 교수야. 아비간을 개발했지. 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과 미국 등의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으로 마스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놓고 외교 카드로 쓰려 할 테니 거절하는 게 나아. 마음은 고맙지만 나중 일을 생각하면 사양할게. 요즘에는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기도 쉽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구하는 게 나아.
내일부터 샤프가 국내 유통을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도 점점 생산해낼 거야. 조금 비싸더라도 일본의 기업에게서 살 거야. 북쪽이든 남쪽이든 한반도와 연관되면 일본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국에 대한 3대 원칙을 명심해야 해. 절대 도와주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고 상관하지 말자 라며 엉뚱한 소리로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기사를 더 소개해드리면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일본은 진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붕괴를 준비해야 한다 라는 기사를 기고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세계는 에덴 동산의 탈을 쓴 고담시티라고 말하며 곧 붕괴해버릴 중국과 북한이라는 주변 국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에덴 동산이라 불려야 할 곳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 국가들의 침략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댓글에는 아니요, 중국과 북한과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일본이 진심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금융 파탄입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도와주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의 우호적인 의원들을 계속 감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라며 진정으로 파탄하기 직전인 자국의 상황을 외면하고 한국의 경제 파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이번 세계적 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 되었던 중국의 역할마저 빼앗아 다시 한번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 호프스트라데의 장폴 로드리고 교수는 이번 세계적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 지형이 크게 바뀔 거라 예고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반성하여 점점 각종 제품을 국산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 말하고 있죠. 특히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는 절대로 안정적인 생산기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확실히 인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투명성과 기술력을 모두 가진 국가라는 것이 판명되어 모두가 국산화 전략을 취하는 앞으로의 세계 속에서도 첨단 제품만큼은 한국을 거점으로 생산해내거나 공급받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IMF의 엄청난 발표에 믿을 수 없다는 일본. 한국 보고 뭐라고 하더니 이런 상황까지. 김용범 기획재 정부 1차관이 국제통화기금이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결과를 두고 코로나 노멀 시대의 스산한 현실을 알리는 역사적인 발표라고 표현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번 4월 전망은 지난해 10월 전망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서 우리가 당대에 경험하지 못한 불황을 의미하는 숫자로 가득하다면서 89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70개국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는 우울한 내용이라고 적었다. IMF는 매년 10월 하순 연차 총회를 계기로 그 다음 해 기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한다. 이후 돌아오는 4월 중계회의 시점에 변화된 내용을 반영, 직전년의 전망치를 수정한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러온 충격이 이렇게 큰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IMF가 이번에 내놓은 주요국 성장 전망치들은 보고도 시의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는 셧다운에 따른 공급 충격과 노동시간 상실을 가장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에서 대략 5에서 8% 정도 조업일수가 줄어든다는 전망의 핵심 가정은 최근 몇 주간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수긍이 간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주목했다. IMF는 올해 중국이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4.8%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김 차관은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는 국제사회에서 오래된 논쟁이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비관론자들도 대체로 성장률을 3% 이하로는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는 과거의 금기를 아무렇지 않게 개발인다. 이전 세계에선 상상하기 어렵던 일이 별다른 심리적 저항이나 놀람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경제와 관련 투자와 제조업 중심 경제라
서비스 부문 위주로 충격을 불러온 코로나19 위기가 주는 영향이 선진국보다 크진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 이번 전망치는 각국이 이미 내놓은 역대급 프로그램이 고용 충격과 소비 여력을 상쇄하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숫자라면서 중국은 아직 대규모 경기 대응 패키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분명 무언가 큰 부양책을 준비 중일 텐데 그 규모와 내용이 확정되면 중국의 연간 전망치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는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지난달 27일 이후 예상한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마이너스 1.4%인데 이번 IMF 전망치는 이보다 2배 이상 나쁘다면서 보통은 투자은행들이 더 비관적으로 보고 IMF가 신중한데 이번에는 거꾸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IMF 본부가 있는 미국 동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악의 시기에 나온 전망이라 이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위기처럼 통상적인 경제 충격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교란 사태의 영향을 기존 경제 분석 모델로 예측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과학자들이 결정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IMF 보고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면서 앞으로 차례로 발표될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 통계와 1분기 성장률 속보치 등이 어떤 숫자로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IMF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2%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3월 기준 취업자 수준과 폭, 고용률, 실업률 등을 담은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주력 수출 시장 수출기업에 28조 7천억 원, 선적전, 보험에 가입한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 나머지 1조 3천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제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121개국이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35개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31개국에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료용품과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 장비 등 코로나19 유망 상품군의 수출 패키지를 지원한다. 재택근무와 실내 생활이 늘면서 수요가 커지는 게임, 음악, 드라마 등 온라인 콘텐츠도 수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편되는 GVC도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주요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 규모와 의존도 등을 고려해 분석 대상을 기존 대1분 100개 품목에서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입 품목의 91.5%에 달한다. 이들 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은 필수 재고를 확보할 자금과 공간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15조 원 규모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재고 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부세 창고, 공공기관, 공공연구소 등 공공부문의 여유 공간을 개방한다. 희소금속 등 핵심 품목과 원유, 석유 제품은 정부 비축을 병행한다. 나아가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인다. 법인세 감면을 활용해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핵심 가치 사슬 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합병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되는 공급망 다변화 특별 보증 1천억 원을 활용해 신난방과 소재, 부품, 장비 선진국으로 공급망 분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민간 부담금 축소와 인건비 지원에 최대 2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 수요 감소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GVC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